저는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행복보다는 고통이 컸어요. 누구에게나 임신 출산이 쉽지 않은 게 당연하지만 저는 조금 더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체력이 딸리고 몸이 무거운 정도라면 힘들다고 하지 않았겠죠? 저는 출산 직전까지 직장을 다닐 예정이었지만 조산기 증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엔 배가 많이 뭉치고 살짝 피가 비치는 정도였어요. 임신으로 몸이 많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겠지 하고 가볍게 넘겼거든요. 제가 조금 쉬면서 일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는 착각을 했거든요. 결국 저는 출근길에 하혈을 하고 회사가 아닌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유산이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도 잠시, 저는 남들보다 빨리 태어난 아이를 만났어요. 인큐베이터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절대 모를 거예요. 다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부족해서 아이를 힘들게 만든 것 같은 그 고통. 지금은 또래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 만큼 건강을 회복했어요. 예전 생각만 하면 아직도 미안한 마음뿐이네요. 그래서 제게 임신 출산은 아이를 만날 수 있었던 행복한 일이었지만 제게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안겨준 일이 되었어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요. 그리고 제 고통에 남편도 큰 역할을 했네요. 제가 긴 병원 생활을 하게 되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전히 전업주부 생활을 했어요. 저희 남편은 고지식한 사람들 중에 가장 고지식한 남자였어요. 본인은 바깥일을 하기 때문에 집 내부의 모든 일은 제 역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어디까지나 육아와 집안일은 제 영역이지만 선심 써서 조금 도와준다는 마인드로 퇴근을 했어요. 퇴근해서 아이랑 조금 놀아주는 걸로 엄청나게 가정적이고 헌신적이라는 착각을 하고요. 남편은 아이보다 자기의 일이 더 중요했어요. 퇴근하고 잠들 때까지의 시간은 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남으면 아이를 잠깐 보는 정도로 끝이었거든요. 새벽에 우는 아이를 단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어요. 그 일도 자기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출근하는 남편을 굳이 깨워서 부려먹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몸이 아플 때라던가 많이 피곤할 때는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골골대거나 몸살이 나서 알아 누워도 새벽 시간에 아이를 봐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아니라 아이가 아파서 새벽 내내 울던 날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저도 직장을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생각으로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면서 바로 직장을 구했고 남편에게 선언을 했죠. 나도 이제 직장인이니 집안일과 육아는 반씩 나눠서 하자고요. 남편은 마지못해서 동의를 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저도 집안일에 손을 놨어요. 갖은 핑계로 아이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아이를 남편 옆에 데려다 놓기도 했습니다. 이때 참 많이 싸웠어요. 남편은 일하고 와서 힘들다고 징징대는데 나도 똑같이 일하고 와서 힘들다고 받아쳤거든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하소연도 하길래 저도 친정부모님께 하소연했어요. 시부모님이 저 불러서 야단치시길래 친정부모님께도 남편 불러서 야단쳐달라 부탁드렸네요. 시부모님의 잔소리는 뻔하죠. 여자가 집안일과 육아를 하는 게 맞다고요. 친정부모님은 저희 부부가 똑같이 일하는 입장이니 체력이 좋은 남자가 더 많이 해야 한다 말씀하셨고요. 결국 결론도 없는 대립만 꾸준히 이어오던 와중에 남편이 갑자기 둘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도 둘째 낳는 거 어때? 갑자기 왜? 친구네는 애가 둘인데 둘이서 잘 논다더라고. 부모가 덜 챙겨줘도 되고 애도 외롭지도 않고. 애가 왜 외로워? 엄마 아빠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보다 더 챙겨주면 되지. 부모랑 형제가 같아? 난 힘들어서 못해. 애 기저귀도 한 번 안 갈아준 사람이 무슨 둘째 타령이야? 그때는 처음이라 몰라서 그랬지. 지금 있는 애한테나 잘해. 지금도 애한테 제대로 못하면서 둘째가 감당이 되겠어? 당신이 임신하고 애 낳고 신생아 시절 다 케어한다고 하면 생각해 볼게. 남자인 내가 임신 출산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둘째 같은 헛소리 하지 말라는 뜻이야.
제가 첫 아이를 겪으면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런 남자와 둘째를 갖는다는 건 제가 제 발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남편의 속내가 너무 훤하게 보였거든요. 제가 둘째를 갖는다면 직장은 다니지 못하겠죠. 둘째를 빌미로 저를 집에 들어다 앉히고 자기는 또 혼자 바깥일을 한다는 핑계를 댈 게 뻔하잖아요. 제가 집에 있으니 첫째와 둘째까지 전부 저에게 떠넘기고요. 이 대화를 한 이후로 남편이 둘째에 대한 얘기를 안 하길래 그래도 사람이긴 한가 보다 했거든요. 하지만 이 고요함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던 거죠. 둘째 안 낳을 거면 합가라도 하자. 내가 왜? 둘 다 싫어. 둘째도 안 낳겠다. 합가도 싫다. 당신이 부모로서, 며느리로서 하는 게 뭐야? 내가 못한 건 뭔데? 자식을 낳는 건 부모의 의무잖아. 근데 당신이 싫다며? 자식을 키우는 것도 부모의 의무야. 당신이 그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니까 둘째까진 안 낳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합가라도 하자고. 시부모 모시는 게 며느리 의무잖아. 그딴 며느리 의무가 어딨어? 어디 헌법에라도 있어? 그리고 시부모를 모시는 게 의무가 아니라 부모를 모시는 게 도리인 거겠지. 부모는 당신만 있어? 나는 고아야. 원래 우리나라 전통이 그래. 그 전통에 사위 의무는 없냐? 너 좋을 대로 골라 먹는 게 전통이냐? 합가가 싫으면 둘째라도 낳자니까? 둘째 핑계로 또 집안이라고 육아 다 떠넘길 생각인걸. 내가 모를 줄 알아? 정 둘째가 갖고 싶으면 첩이라도 드려. 뭐라 안 할 테니까. 지금 날 뭘로 보고 첩소리를 해? 지금 바람을 피라는 소리야.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긴 하냐? 그럼 당신은 와이프에 대한 사랑이 있기는 해? 사랑이 넘쳐서 와이프 아플 때도 애 한 번을 안 안아줬어? 와이프가 애를 안아주다가 손목이 걸레짝이 돼도 당신은 애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 없잖아. 그게 사랑이니? 그럼 둘째 말고 합가를 하자니까. 내가 왜 합가를 해? 지 새끼 기저귀 한 번 안 갈아주던 놈이 지 부모 시중은 퍽이나 잘 들겠다. 이제 애 다 키웠으니까 네 부모 시중 들라는 소리냐? 며느리 도리 운운할 거면 사위 도리나 해. 사위 도리 하기 전에 부모 의무나 다 해. 자기 혼자서는 애도 제대로 못 보는 게 어디서 훈계야? 남편이 정말 가정에 충실하고 헌신적인 남편이었다면 둘째든 합가든 고민할 가치는 있었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굳이 가망 없는 도박에 뭐하러 제 인생을 걸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남편이 도대체 하는 게 뭘까 싶었어요. 남편으로서도 꽝, 부모로서도 꽝. 이게 이혼까지 할 정도인 줄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이혼을 안 할 이유도 없더군요. 그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도 모르겠어서요. 저희가 사이가 좋거나 남편이 변했으면 모를까. 남편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네요. 남편은 제가 유책 배우자라고 굳게 믿었나 봐요. 이혼하자는 제 말에 제가 가진 모든 걸 뺏어올 거라며 큰 소리를 쳤네요. 제가 애도 안 낳겠다. 시부모도 안 모시겠다고 했으니 이혼은 전적으로 제 탓이래요. 양육비에 위자료까지 두둑히 받아내겠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요란하게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저도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가 준비를 시작했어요. 역시나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남편이 태도를 180도 바꾼 채 빌더라고요.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깨달았겠죠. 본인이 아니라 제가 유리한 입장이란걸요. 남편은 식구가 많은 친구네를 보고 부러워서 그랬었다며 이제는 합가소리 안 하겠다고 빌더라고요. 남편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제가 끝까지 이혼을 고집하자 남편은 이혼할 거면 애는 두고 가라고 떼를 썼어요. 그런데 애가 먼저 아빠랑 살기 싫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렸네요. 남편이 이때는 충격을 받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한 아빠라고 생각했는지. 하기사 아기 때부터 아빠가 자기를 챙겨준 게 몇 번 되지도 않으니 애한테도 아빠는 그다지 큰 존재가 아니었나 봐요. 결국 저희는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는 당연히 제가 키우게 됐어요. 아이는 간혹 아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빠가 보고 싶어서 운다던가 땡깡을 부린다던가 하지는 않아요. 저는 아이한테 아빠가 없으면 큰일 나고
이혼을 하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남편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결혼 전에 알았다면 결혼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 주제에 둘째에다가 합가까지 바라니. 결혼이야 몰라서 했다고 해도 알았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맞죠. 아이만 생각하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잖아요. 그러니 이혼의 후회는 없어요. 귀찮았던 시부모님 번호도 차단해버리고 남편이 집안일을 하나 안 하나 탐정 놀이하던 스트레스가 없으니 오히려 너무 좋아요. 남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돈을 벌어오는 기계일 뿐이네요.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남편과 기싸움하며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던 시절보다 저 하나만 믿고 바라보는 아이와 함께 사는 지금이 더 행복하네요. 앞으로도 행복한 날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